맥클론에는 중요한 부가 기능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을 경우에는 백업, 클론, 와입에서 클라이언트 모드라는 옵션이 오프된 상태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맥클론은 장비 장치에서 모든 명령을 일괄적으로 내릴 수 있는 모드가 있고, 연계되어 있는 컴퓨터 각각 포트가 개별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클라이언트 모드가 들어있습니다. 디폴트로 장비로 켰을 때는 클라이언트 모드가 꺼져 있는 장비 제어 모드로 활용이 가능하고, 클라이언트 모드를 켜고 스타트를 눌렀을 경우에는 그 제어권이 연계되어 있는 컴퓨터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화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모드가 꺼져 있었을 때는 PC의 UI에서는 상태만 확인할 수 있고 어떤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되지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 모드는 ON을 하고 반드시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만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모드로 들어갔을 경우 아까는 없었던 와입, 캔슬이라는 버튼 두 가지 버튼이 활성화돼서 여기서 지금 삭제 명령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인풋 유저 데이터에서 원하는 값을 입력하실 수가 있고, 다수의 저장 매체가 있을 경우 원하시는 저장 매체를 우선 선택해서 삭제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맥클론 장비는 UI가 작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스터 인식하는 디스크를 우선 표출하게 되어 있고, 세컨드로 되어 있는 저장 매체는 바로 표출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 모드로 들어갔을 때는 원하시는 디스크를 우선 선택해서 삭제가 가능하십니다. 이 상태에서 와입 명령을 내리게 되면 실제 삭제가 진행되게 되어 있고, 자, 장비에서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모드가 꺼져 있을 경우에는 8개의 PC를 연결하고 삭제를 할 경우 8개의 모든 PC가 다 삭제되어야만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삭제 작업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대상 디스크의 물리적인 크기, 대상 디스크가 삭제하는 속도에 따라서 편차가 종료 시간 편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3분 안에 1번 포트는 끝나게 되어 있는데 8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의 삭제 시간이 3시간이라면 나머지 포트들은 제일 느린 포트가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시간적인 비효율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모드로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먼저 인식한 컴퓨터에서 개별 명령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비어있는 컴퓨터에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부팅으로 연결을 하신 상태에서 삭제 명령을 하게 되면 다른 포트 동작하고 무관하게 바로 그 포트에서 삭제 명령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다른 포트에 걸려있는 삭제가 100%로 끝났다면 다른 포트에서 작업 중이더라도 해당 포트의 네트워크 케이블을 분리하고 바로 다른 컴퓨터를 연결해서 연속적인 삭제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유용할 경우에는 만약에 이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중요한 보안 구역에서 상주하고 있던 외부 개발업체 내방객이 이 기관을 나갈 경우 자기가 처음에 갖고 왔던 PC를 완전 삭제해야 되고 대단히 유용합니다. 만약에 이런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먼저 나가고 있는 내방객의 컴퓨터를 지우고 있는 와중에 다른 내방객의 시간 편차를 두고 나가게 된다고 하면 먼저 지우고 있던 것을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에 다음 내방객의 디스크를 지워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 모드로 할 경우에는 대기할 시간이 필요 없고 비어있는 포트에 컴퓨터를 연결해서 즉시적인 삭제 작업을 바로바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은 사용자 환경에 맞게 필요할 때마다 원하시는 편리한 기능을 선택하셔서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모드에서 다시 장비로 제어권을 갖고 오시려면
반드시 오프를 하셔야 장비로 제어권이 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클라이언트 모드에서 삭제라든가 기타 다른 작업들이 진행하게 되어 있을 경우 클라이언트 캔슬로 종료하지 않으면 장비에서는 어떤 제어 명령도 수행되지 않습니다. 캔슬, 오케이. 클라이언트 모드로 오프하면 제어권은 다시 컴퓨터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클런 항목에서도 클라이언트 모드를 온하고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연결된 클라이언트에서 독립적으로 복제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클론에서 이미지 목록을 보시면은 내가 복제를 하고자 하는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실 수 있고 리커버리 버튼 누름으로써 복제 작업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팅 항목에 들어가시면 네클론들의 설정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항목에 패치, 네클론 엔진이 업데이트 되거나 버전이 바뀔 경우 패치 파일을 이용해서 새로운 버전으로 장비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패치된 파일은 클로닉스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거나 아니면 고객사의 개별로 설치 파일을 보내드리게 될 겁니다. 설치가 들어있는 파일을 비어있는 USB에 저장하시고 장비에 꼽으신 후 패치 버튼을 누르게 되면 10초 안에 새 버전으로 패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존 버전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롤백을 누르면 원하시는 버전을 선택해서 기존 방식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환경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타겟 디스크를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클론은 동시에 두 개의 내장 디스크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타겟 디스크에서 0번, 그 다음 1번으로 설정을 해놓게 되면은 메인보드에서 메인 주 저장 매체로 인식하는 디스크를 항목에서 표출하게 될 겁니다. 삭제할 경우 두 개의 디스크를 걸어놓으면 동시에 삭제는 불가능하지만 순차적으로 0번 디스크를 삭제한 후 1번 디스크를 자동으로 이어서 삭제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3개 이상의 디스크가 내장되어 있다면 장비에서 디스크 순서를 새로 입력해서 추가적으로 디스크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컴퓨터에서 네트워크 부팅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컴퓨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컴퓨터가 물리적인 랜 케이블이 없는 컴퓨터라고 하면 시중에 있는 또는 컴퓨터를 구매할 때 번들로 제공되는 한쪽은 USB, 한쪽은 네트워크 젠더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팅 순서에서 바이오스에서 네트워크 부팅을 기능 항목이 나오지 않는 컴퓨터일 경우 네클론하고 네트워크 부팅을 할 수 있는 별도의 파일을 복사해 주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PXA 매니저 항목을 선택하시고 비어있는 USB 메모리를 장비에 꽂고 크리에이트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윈도우즈 시동 디스크를 비어있는 USB에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넥스트 연결되어 있는 USB 드라이브를 확인하시고 세이브 에즈 버튼을 누르시고 크리에이트를 누르면은
컴퓨터를 USB로 부팅할 수 있는 파일들을 USB로 복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생성된 USB 파일은 기종이 다른 컴퓨터에 호환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복사가 다 끝났고 이어서 다른 물리적인 USB 부팅 미디어를 생성하고 싶으면은 새로운 USB를 꽂고 컨티뉴를 누르면은 연속해서 다른 USB에다가 파일을 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톱을 누르고 이번엔 컴퓨터의 바이오스에서 네트워크 부팅이 아니라 방금 만들어진 저장 매치를 이용해서 USB 부팅으로 한번 컴퓨터를 켜보겠습니다. 자, 만들어진 부팅 미디어를 USB 젠더 또는 컴퓨터에 직접 연결하고 USB 부팅 미디어를 연결하면 지금 항목에서 USB 하드 디스크 이 USB 저장 매체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부팅이 아닌 이 USB 이용해서 부팅하는 걸로 부팅 순서를 바꾸게 될 겁니다. 이건 바뀐 항목을 세이브하고 다시 재부팅을 하면 USB 부팅 미디어에 있는 정보를 읽어서 네트워크 부팅했던 때하고 동일한 구성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옵션 항목 Y에서는 레포트를 영문으로 출력할 건지 한국어로 출력할 건지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 삭제 방식에서 3회 또는 1회 만약에 3회를 설정하시면은 삭제 시에 기본적으로 무조건 3회 삭제하는 방식으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셧다운을 클릭하시고 리부트 클라이언트 하면 연결된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리부팅 될 거고 셧다운 클라이언트를 하면 연결된 컴퓨터의 전원이 꺼질 겁니다. 셧다운 네클론을 하면 네클론 장비의 전원이 꺼지게 될 겁니다. 셧다운 클라이언트 버튼을 눌러서 연결된 컴퓨터를 꺼보겠습니다.